오늘은 이 지수와 그다음에 하반기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은 상단을 이선을 기준으로 상단에서 조정을 받았고, 하단은 이선을 기준으로 일정한 이 추세 흐름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랬던 것이 이 7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특히 이 8월에 나왔던 이 대폭의 조정은 추세 이탈의 신호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 이후에 이 상방이 막히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. 물론 이러한 하락이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은 미국의 이 나스닥 시장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2021년에 이 고점을 찍고 다시금 이 고점을 뚫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하락장이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자, 국내로 상황을 돌려보자면은 우선 이 금투세 도입에 따른 자금 이탈 우려로 인한 하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최대 156조 원까지 이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서 자금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사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추세 이탈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. 둘째로 이렇게 하락장이 나타난 이유로는 이 글로벌 이 경기 악화를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특히 미국의 실업률이 한 3.5% 내외였던 것이 4% 이상으로 하락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실업률은 우려해야 될 정도가 아닙니다. 3.5%의 실업률이라는 것은 완전 고용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경제가 엄청난 호황이었다라는 거지, 4.2%로 이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경기 상황이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. 이전에 미국의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평균 실업률은 7%대였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흐름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.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에 이 3%대의 이 실업률이 나온 것은 엄청난 호황을 뜻하는 것이지, 실업률이 4%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다시금 경기 후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. 최소 실업률이 10% 이상으로 높아졌을 경우에만 우려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업률 가지고 글로벌 경기의 침체라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. 다음은 이 테크 기업의 실적 우려입니다. 이 S&P 500의 선행 PBR이 4.15를 넘어가고 있고, 이 나스닥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PBR이 현재 7에서 8배 사이에서 나스닥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PBR만 놓고 본다라면은 상당히 이 과열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코스피로 바꾼다면은 이 코스피의 현재 PBR은 0.9배 수준이기 때문에 과열권이 아니라 현재 자체도 이 침체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순 비교는 될 수는 없지만은 나스닥이 오를 때는 디커플링이 되고 내릴 때는 이 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의 과열로 인한 일시적인 이 하락 흐름으로 이어지는데, 이 코스피도 동참해서 같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는 편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테크 기업인 이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국면이고,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 테크 기업들의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닥은 어느 정도의 이 과열권이 맞지만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PBR로 보더라도 여전히 전혀 과열권이 아니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.
다음은 이 엔캐리 이 트레이드입니다. 일본의 저렴한 금리를 이용해서 이 엔화 자금들이 글로벌로 이 투자금이 형성되었었는데, 일본 중앙은행이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금리를 이 인상함으로 인해서 엔캐리, N으로 투자하던 것들이 청산되면서 결국 글로벌 자금이 빠져서 주식의 하락이 일어났다고 보는 측면입니다. 이 글로벌 자금 축소가 이 어느 정도로는 맞다고 볼 수 있지만은, 일본의 금리가 마이너스 0.1%에서 두 차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0.25%로 인상되었고, 여전히 금리가 저렴한 만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의 축소로 보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봅니다. 어쨌든 간에 현재의 주식 시장은 추세 이탈을 통한 이 하락장에 어느 정도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하락장이 이 얼마만큼 이어질지가 관건인데, 그러한 것들을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하락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표는 바로 이 PBR 지표입니다. 현재 코스피 2544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PBR은 0.91배 수준입니다. 코스피 PBR이 과열되었을 때는 한 1.4배, 그 다음에 침체되었을 때는 0.8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봤을 때는, 현재의 코스피 PBR로만 판단해 보았을 때는 여전히 이 침체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앞서 미국이 한 3.5%의 실업률에서 4.2%의 실업률, 3.5%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다라고 했는데, 국내 경기도 2.5%의 실업률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침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호황 국면에 이 가깝다라고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주가가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. 반면 이 나스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PBR이 7배에서 8배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열권에서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이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오를 때는 못 올랐지만 내릴 때는 현재 같이 내리고 있는 이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,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까라고 봤을 때, 2001년 이 IT 버블 때 코스피가 0.66배, 카드채 위기 때 0.69배, 금융 위기 때 0.8배, 그리고 코로나 때 0.59배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, 현재에서 아래로 빠진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빠지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평균적으로 봤을 때 침체권에서 0.8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PBR이 0.91배 수준으로 하방은 어느 정도 이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, 미국장으로 같은 경우에는 PBR이 7에서 8배이기 때문에 하방이 상당히 크게 열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미국의 이 나스닥의 PBR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10년 전만 하더라도 나스닥 PBR 평균은 3에서 4배였고, 그 이전으로 시계를 돌린다라면 2에서 3배 수준이 평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나스닥 PBR이 7에서 이 8배 수준까지 높아진 만큼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 시장으로 굉장히 집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반면 이 국내 시장의 자금 이탈은 계속 빠지고 있고, 국내 시장의 평균 PBR 수준은 과거 대비해서도 상당히 악화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본다면 현재처럼 자금이 빠지는 이 국내 시장에서 이 지수에 사실상 대응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섹터, 자금이 빠지는 와중에도 이 돈이 이 모이는 섹터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텐데, 결국은 어떤 종목,
어떤 섹터를 사느냐가 투자의 승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한 부분은 이 뒤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